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바리스타 시그 텀블벅의 6월 17일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의록을 공유해서 같이 보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회의록에 미리 이슈를 등록을 해서 등록된 안건을 위주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에 들어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그 그룹 멤버로 참여만 하시면은 회의록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보실 수도 있고, 뭐 원하시는 대로 내용을 기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제 회의록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고요. 제가 회의록을 같이 공유를 해서 보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네, 공유되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그 텀블벅 미팅 노트라고 해서 회의록이 구글 닥스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입하시면은 편집이 가능하고요. 저희 회의는 원래 매주 목요일, 매주가 아니죠. 이제 이게 격주로 바뀌어 있는 상태. 격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슬랙에 회의가 공지가 되기 때문에 슬랙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자 회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자의 성함 남겨주시면 되는데 지금 세 분 다 남겨주셨고요. 첫 번째로는 공지사항입니다. 저희가 회의가 저번에 이제 격주로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진행을 하지 못해서 한 3주 만에 뵙는 건가요? 한 4주 만에 뵙는 건가? 좀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두 분도. 아, 오랜만에 뵙는 건 아니고 정기회의로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텀블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텀블벅에 이제 0.3.8, 9, 10까지 지금 프리 릴리스가 되어 있고요. 지금 0.4 버전 릴리스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릴리스 관련해서 어떤 게 변했는지는 그 릴리스 노트에 간단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상세 사항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항입니다. 저희가 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차원에서의 이제 카페 모카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추진을 했고요. 온라인이지만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라이브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전에는 또 녹화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송출을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뭐 요번엔 라이브로 해서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잘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서 이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축하는 차원에서 박수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도. 됐습니다. 네, 해당 컨퍼런스 다시 보기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전체 영상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아마 이렇게 세션별로 잘라가지고 또 한번 다시 올려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만 공지로 알려드렸는데 이외에 공식적으로 알려주실 만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 및 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건 및 노트입니다. 우선 이제 이슈 및 PR을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텀블벅의 이슈들만 일단은 리스트업을 쭉 해놨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 이 회의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다 텀블벅 메인테이너로 계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서지훈님하고 이제 저하고는 이제 메인으로 이제 메인테이닝을 하고 계시고 이제 김윤건님도 이제 특정 소스에 대한 메인테이닝을 해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나름 저희는 이제 두 번째 페이지까지는 이슈가 안 넘어가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가 딱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슈를 추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 문제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텀블벅을 사용하는 대상들, 그러니까 CB 웹툴이 텀블벅을 주로 이제 많이 쓰시고 그 CB 레이디벅도 텀블벅을 기반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텀블벅을 쓰시는 상태. 그리고 아마 라바도 일부 이제 텀블벅의 기능을 좀 활용하고 계시는 상태. 그래서 이제 텀블벅이 좀 쓰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버그들이 계속 리포트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버그들은 가능한 빨리 털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아마 인핸스먼트를 좀 털어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처 리퀘스트가 들어와 있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이슈들 중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슈가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그럼 회의에서 한번 짚고 가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Vnet, VPC 저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상황 파악이 안 돼서요. 네, 저도 아무래도 라버 입장에서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용어를 계속 여기저기서 다르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과연 어디로 통합하는 게 맞을지 그리고 과연 통합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사실 궁금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으로 요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라서 한번 히스토리만 한번 알고자.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한번 공유를 해드렸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일단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내부 회의에서 웹툴의 이제 UI를 좀 검토를 했어요. 현재 만들어져 있는 웹툴의 이제 UI를 검토를 하다 보니 이제 웹툴에서 이제 텀블벅의 기능들을 주로 쓰시잖아요. 그래서 네, 텀블벅의 텀들이 이제 위로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텀블벅이 VM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원들, 뭐 버추얼 네트워크, 이미지, 스펙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디파인을 해서 이제 VM을 만들 때 쓰고 이 VM이 결국에는 이제 MCIS를 구성하는 단위가 됩니다. 이제 그때 저희가 그 버추얼 네트워크 VM이 할당돼야 되는 버추얼 네트워크의 이름 CSP가 제공하는 그 네트워크의 이름을 이제 VNet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로 이름을 정했어요. 내부적으로 이제 텀블벅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근데 그게 스파이더 쪽에 또 텀블벅은 스파이더의 기능들을 이제 활용합니다. 네, 스파이더에서는 그 용어를 VPC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계셨어요. 저희도 알고 있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앱스트랙션을 하는 차원에서 용어를 VNet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적합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바꿔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사실 2년 넘게 이렇게 사용해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웹툴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스파이더를 리딩하고 있는 이제 김병섭님께서 그 저희가 얘기하는 이 VNet을 만들 때 왜 VPC라는 용어를 안 쓰고 VNet이라는 용어를 쓰냐? CSP들이 지금 다 VPC라고 쓰는데 왜 VNet을 쓰느냐? 이렇게 이제 이슈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텀블벅 차원에서는 CSP들이 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 VPC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텀블벅 차원에서는 이걸 플랫하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그러니까 CSP들이 어떤 특별한 용어를 쓰든 간에 지금 저희는 멀티 클라우드 그리고 이전 클라우드에 대한 CSP를 다루는 거니까 플랫하게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것으로 이제 의견을 드렸고요. 이제 그 자리에서는 어쨌든 일단은 CSP들이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좀 다시 살펴봐서 이제 한 5개 클라우드를 봤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경우에는 AWS의 경우에는
VPC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Virtual Private Cloud입니다. VPC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네. 근데 실제로는 VM 생성할 때 당시에는 그걸 네트워크라고 그냥 부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AWS도 약간 서비스 형태로 부르는 명칭인 것 같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GCP의 경우에도 VPC라는 용어를 쓰는데 VPC 네트워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VPC 자체는 네트워크가 아닌 것 같고 VPC 네트워크인 걸로 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거죠. 그냥 단순히 VPC가 네트워크를 의미를 하진 않는다. GCP에서는. 예전은 VNet을 씁니다. VPC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AWS랑 거의 유사하게 서비스 명칭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는 VPC를 쓰고 있습니다. 오픈스택은 당연히 버추얼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역시 뭐 VPC란 말을 좀 트렌디하게 쓰긴 하는 것 같은데 딱 우리가 생각하는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말에는 컨셉이 안 맞는다라고 이제 제가 의견을 드렸었고요. 네. 후에 이제 커뮤니티 리더께서 그 디스커션들을 좀 보고 트렌디한 표현을 쓰는 게 좋겠다. CSP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쓰는 게 사용자들한테 이롭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주셨어요. 네. 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로 이렇게 이슈가 등록이 됐고요. 어쨌든 요청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좀 더 우려스러웠어요. 이제 저의 의견은 바꾸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근데 결정이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김변선님하고 한번 다시 또 우려되는 포인트를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특히 11 라바 측면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냐. 지금 우리가 버추얼 네트워크라고 하는 내용 또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지금 VPC,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용어로 다 바꾸게 되면은 윗단에 쓰고 있는 네트워크라는 표현들도 지금 다 그러면 유사 언어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그런 유의 이슈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으면은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라고 해서 이제 지금 리딩 클라우드 마스터 리더께서 이제 뭐 어쨌든 결정하신 내용이 한번 다시 짚어보자. 라고 해서 예, 지금 제가 홀드를 건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설명이 잘 됐나요? 예, 저도 이번 그 세션 발표에서 저는 이제 글로벌 3, 4만 조사해서 넣었던 상황인데요. 근데 다른 분이 출처를 봤을 때는 버추얼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쓰셨고 그 버추얼 네트워크라는 이제 큰 카테고리 밑에 AWS 말씀해 주신 그 AWS는 VPC, GCP도 VPC, 그리고 애저만 이제 버추얼 네트워크, VNet 이렇게 있는 걸로 그쪽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그를 버추얼 네트워크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예, 제가 알고 있는 개념도 VPC라고 하는 거는 네, 그냥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의 가상의 클라우드라고 의미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하니까 이제 안에 뭐 여러 개 진짜 어쩌면 MCIS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류의 컨셉으로 보여졌고 이게 아무리 트렌디해도 딱 네트워크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 텀블벅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CSP가 해주는 서비스 자체를 올리지를 않거든요. CSP가 뭐 VPC라고 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심지어 하더라도 그것의 일부 기능들을 올려서 버추얼 머신이 네트워킹이 그냥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끌어올려서 쓰는 거라 아무튼 저희한테는 그냥 사실은 버추얼도 필요 없는 텀일 수도 있어요. 그냥 네트워크라고 네, 해도 충분하지 네, 않을까?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라바는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냥 클라우드 네트워크라고 지금
뭐랄까 그냥 포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 사실 클라우드 바리스타 네트워크라고 해도 되고, 예, 만약에 예. 라바에서 이제 기술 연구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텀블벅 쪽으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네, 뭐 MCIS 네트워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네, 그냥 네, MCIS 내에 걸쳐 있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뭐 심지어 MCIS라고 하는 텀 자체를 차라리 MCVPC라고 바꾸든지 그렇게 하는. 네, 예, 예, 그 안에는 그냥 네트워크인데 뭐 네, 누가 만들건 그죠? 네, 라바가 만들어주건 누가 만들어주건 네트워크일 뿐인 거죠. 네, 뭐 아무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 차후에 그럼 논의를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때 네, 좀 네트워크 쪽을 많이 봐주고 계시니까 네, 네, 생각하시는 바를 잘 말씀해 주시면은 아마 네, 반영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이거 위에 또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이슈들에 대해서. 아, 요거 지금 제가 그 리드미를 업데이트하는 이슈가 일단 제가 올려두었거든요. 저희 릴리스에 앞서가지고 이제 리드미를 개선을 할 건데, 요거를 이제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아마 좀 같이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아마 김윤고님께서 그 라바를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텀블벅 한번 써봐야지 하시면서 이제 또 도큐멘테이션을 조금 진행을 하셨다고 알고 있고, 호준님도 워낙 이런 거 잘 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씩 서로 개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용하면 이번에 이제 실제 사용하면서 그 패키지 설치나 이런 게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네. 괜히 신경 쓰실까 봐 좀 뒤로 미루는 상황입니다. 어, 이번에 릴리즈 하기 직전까지 좀 제가 네. 한번 PR을 올려보겠습니다.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게 아니면 그 이슈 2페이지까지 꽉 차도 되는 걸로 좀 생각하고. 아유, 네. 어떻게 보면 리듬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음, 공개 행사 쪽 측면에서는 약간 뭐랄까 중요도가 약간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번까지는 사실 네, 워낙 저희들이 다들 바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이슈만 올려놓고 적정한 수준에서 잘 관리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뭐 VPC 넷 공허에 대한 상황 공유 및 디스커션. 예정이었고 네, 이렇게 두 가지만 그냥 공유 드리고 PR 검토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은요, 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두 개가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서지훈님께서 이제 텀블벅의 오브젝트들 리스트하는 부분에서 지금 개선을 쭉 다 해주신 상태입니다. 이건 제가 아직 리뷰를 못했고요. 아마 오늘 중에 리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뭐 쭉 진행하면서 지금 오류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아마 PR을 올리도록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처리되는 걸로 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뭐 이슈나 PR 관련돼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카페모카 회고건이고요. 이제 카페모카 행사에 대한 회고입니다. 컨퍼런스.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텀블벅 차원에서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것 몇 개만 써봤어요. 일단 이제 지금 컨퍼런스 쭉 되면서까지 이제
개선 사항들을 이제 주로 공유를 해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대규모 처리도 해보고 그리고 좀 안정성을 향상을 했다라는 측면을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류 복구 도구들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좀 오류 복구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조금 수월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용 사례 MCRS 만들어 놓고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 뭐 영상회의라든지 지금 게임 서버 같은 거 디플로이하고 위브 스코프도 올리고 뭐그 앤서블 같은 것도 이제 좀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해도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영상회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영상회의를 설치해 보려고 하니까 힘들더라 클라우드상에, 그럼 역으로 조금 타고 들어와 가지고 뭐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한번 써볼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앤서블을 멀티 클라우드상, 이종의 멀티 클라우드상에서 앤서블을 좀 돌리고 싶은데 그걸 이제 제가 해보니까 직접 해보니까 컨피규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귀찮더라고요. 키 받아오고 그 아이디 패스워드, 그러니까 이제 유저네임하고 키하고 그런 체계가 또 다 다르잖아요. SP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일일이 다 정리를 해주고 다녔어야 했거든요. 이제 텀블벅을 쓰면은 이제 역으로 앤서블을 그냥 쓰고 있던 사람들이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 이종의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 앤서블 쓰시던 혹은 그대로 쓰실 수가 있도록 설정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역으로 사용자들이 좀 유입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보았다 하는 측면이 좀 많이 바뀐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고도화 측면이고요. 예전에 조금 단일 구성이 되던 테스트 셋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클라우드의 스레드를 쭉 모아가지고 하나의 MCIS로 싼다든지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서지훈님께서 또 이 자료 조사하신다고 정보를 이게 다 저희가 다 모은 거예요. 저랑 이제 서지훈님하고 막 클라우드에 대한 정보를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고생을 한 덕분에 사용자들은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도 이 정도 좀 해놓으면 이제 좀 쓰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컨퍼런스에서도 공유를 해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텀블벅 세션에서 이제 질문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이라고 하면서 주로 이제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 다양한 이종 클라우드들이 있고 걔네들이 서비스하는 VM으로 보면은 이제 스펙들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질문들을 좀 주셨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격 기반의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결국에는 성능과 가격이다. 나는 낮은 가격에 고성능을 쓸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한다라는 분들이 계셨고, 마침 아시다시피 이제 텀블벅이 요 연초에 이런 얘기들을 클라우드 바리스타에도 공유를 해드렸어요. 가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요소로서 이제 가격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이제 좀 다들 잘 모르겠다라는 좀 분위기가 있었었는데 아마 오히려 역으로 이제 이 사용자 측면에서 이런 의견들을 좀 주신 거기 때문에 뭐 당위성을 좀 갖고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텀블벅 관련된 거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요건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시험 준비 다들 고생을 하셨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서지훈님께서 이 워킹 인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통합 환경을, 라이브 통합 환경을 이제 만들어 뒀거든요. 요거 서지훈님께서 이거 관리하고 뭐 업데이트 하신다고 진짜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연을 뭐 발표하고 이런 거야 제가 하지만은 이 숨어 있는 주역은 또 서지훈님이 아니신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훈님 파이팅. 네. 요건 이제 제가 그냥 준비를 해봤고요.
네, 12라바 측면에서 또 이렇게 글을 많이 남겨주셨네요. 그래서 네, 김윤건님이 요것 쪽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략히만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글은 좀 긴 편입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발표를 진행을 해봤는데 첫 번째랑 좀 다르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아래처럼 질문이 많은 걸로 봐서 이제 글로벌 스케일 네트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보면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질문이 왔는데요. 뭐 단순히 이제 속도 측면에서부터 보안, 뭐 비용,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비용 효율성 뭐 이런 좀 다양한 측면에서의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CB 스토리지는 사회자분께서 어느 측면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좀 적합한 형상을 찾으면 앞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심과 숙제가 동시에 생긴 그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유 감사합니다. 여기 비공식 질문들이 막 있네요. 얘네들은 뭐, 예, 제가 개별 제 개인 뭐랄까 개인 톡으로 온 질문들인데요. 예, 그래서 어, 사실 어디 이제 질의응답 보고서에 추가하기는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우선은 여기서 한번 그냥 오픈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이 비공식 질문들도 한번 이슈로 우선 오픈을 해놓고 장기 플랜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이 있길래 답글을 한번 아, 달아봤습니다. 예. 네. 네, 비공식 질문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CSP의 상의 이제 네트워크의 다름을 해결하고자 동일 서브넷을 만드는 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둘 간의 VM 간의 통신에 대한 속도를 보여드렸더니 그러면 CSP보다는 ISP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느냐라는 이제 질문이셨고요. 요게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CSP가 관리하는 그 광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게 ISP랑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좀 보고 어느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는 ISP하고 연관이 근데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는 결과론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예, 예, CSP의 영향인지 ISP의 영향인지를 떠나서 네, 여기랑 여기랑 네, 뭐 어떠한 이유에서 간에 네트워크 지연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ISP 요소가 있건 네, CSP가 뭐 다이렉트하게 했는데 뭐가 있건 네, 그리고 항상 동일하게 또 퍼포먼스가 나지도 않을 것이고 네, 조금씩 바뀌겠죠. 네, 아마 텀블벅 차원에서도 이런 이제 레이턴시 관련돼 있는 최적 배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아마 볼 거거든요. 예, 예, 사실 지금도 측정이 다 가능한 상태이고 네, 텀블벅 차원에서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느 쪽 네, 영향이든 간에 네, 결과론적으로 사용자는 위에서 사용량만 보고 이제 쓰는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ISP를 탄다라고 그냥 보고 있고요. 뭔가 아, 네. 추가적으로 뭔가 개발을 해서 넣을 수 있는 포인트, 연구 개발을 해서 넣을 수 있는 포인트가 만약에 있다면 CSP의 광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이 있다면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냥 아무 작업을 안 하면 그냥 저희가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ISP를 탄다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포인트는 사실 알고 보면은
CSP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추가적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네, 그런 상황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예, 지금 CSP들이 전용선을 뚫어주는 예, 맞습니다.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 자체의 특별한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물론 뭐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그런 서비스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또 엑스트랙션을 해서 그런 걸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라고 하면 이제 아마 VM이 클라우드 마이스타일을 이제 핸들링하는 객체로서 VM이 추가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네트워크도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만약에 추진을 하시게 되시면 조금 범위의 확장 같은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또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하나씩 공유를 해주셔도 예, 조금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뭐, 하나씩 이번에 다 공유를 드릴까요? 예,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 VPN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더 제가 파봐야 되기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서브넷 구성에서 끝이 아니고 뭔가 보안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 정도로 제가 이제 요 질문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어, 사실 사석에서 요거는 한번 더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뭔가 조금 더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아서 조금 더 들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은 어, 좀 아직 현재는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앞으로 향후에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이제 그냥 정말 장기 플랜을 가지고 이슈로 등록을 해놓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 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네, 텀블벅도 되게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인 거죠. 사실은 네, 텀블벅이 예, 처음에 이거 네트워크를 이제 세팅을 하는 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네. 비용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게 라바만의 문제일까? 이게 저도 이제 좀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 뭐 제가 구체적인 안이나 아니면 아직 아이디어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서 그게 이제 구체화되고 뭔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조금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 텀블벅 활용 케이스로 이제 화상 A를 솔루션 이제 저희가 탑재를 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이거를 막상 이제 제가 온디맨드로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하고 또 비용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으나 사실은 클라우드에 이제 화상 A 서버가 떠 있으면은 사용자들이 이렇게 뚝뚝뚝 붙었을 때 네,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제 이걸로 쌓아줘야 되고 네, 그 모인 화면을 다시 서버가 개별 사용자들한테 다시 쏴줘야 되잖아요. 네트워크로.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네트워크 트래픽이 이제 발생하는 이슈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사용량을 가지고 과금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피지컬한 서버를 놔둬놓고 하는 게 이로울까? 아니면 이렇게 온디맨드로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맞을까? 이제 그래서 제가 막 이게 그래서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막 찾아봤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GC 요 화상회의 솔루션 GC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단순하지가 않고 네, 이런 상황일 때 요거 적용이 됐을 때는 요렇고 요렇고 저렇고 이렇게 이제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어 저도 이런 이제 고민이 조금 됐었고 아마 지금 딱 말씀해 주셨던 게 되게 중요한 이슈이고 네, 텀블벅도 좀 신경 써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측면에서 이제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컨트롤러 쪽은 그러니까 컨트롤러는 현재 싱글로만 돌고 있어서 여전히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장하는 그 내용을 구조도에 살짝 넣어놨는데 그게 조금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린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컨트롤을 이제 여러 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현재 어,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건 진짜 현실적인 얘기이네요. 예, 예. 네, 딱 날카롭게 딱 집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네, 어, 데이터를 이제 여러 군데 저장하는 거, 막 카피를 3카피, 4카피를 뜨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하면 데이터 보존 측면에선 좋지만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뭐 비용 같은 측면에서 효율적이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지점에 그러니까 그 둘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좀 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기본 뭐 한 3카피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그거 이상으로 하는 측면을 유저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비공식 질문들이 상당히 날카롭기도 하고, 네, 뭐, 저희가 당연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계속 가려고 하면 신경 써야 되는 이슈들을 되게 많이 네, 공유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멀티 클라우드로 아니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지금 지금 일하고 계신 그 파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이슈들을 좀 올려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이런 게 이제 멀티 클라우드 쓰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막 엄청 다이내믹하게 이거를 퍼뜨려가지고 쓰는 유스 케이스가 이제 많이 나오지 않는 거고요. 네, 뭐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한 사실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이제 좀 퍼뜨려 놓고 기술적인 측면을 퍼뜨려 놓고 혹시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쓰실 분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도록 또 해드리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에 분명히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이제 그 적절한 지점을 찾는 거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상세하게 또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뭐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계속 또 논의를 좀 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요 지금 라바 측면에서 또 질문 공유해주고 하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 첫 번째 질문에서 통신 속도라는 게 그 레이턴시 말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트래픽 그 엔드에서 트루풋은 안 재도 되나요? 어, 음, 재면 제가 그 부분을 이번에 세션 준비를 하면서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터넷 품질을 이야기할 때 최대치 뭐 100mbps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풀어가고 싶었는데 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최대치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추정하는 이 정도가 현재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 정도 속도 정도는 나오더란데 그거에 대한 사실 최대치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속도랑 스루프 측면에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서 사실 이번에 뺐습니다. 네, 네, 뭐요 핑 테스트
뿐만 아니고 사실은 지금 그 텀블벅에서 원래 최적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VM 스펙 간에 클라우드 간에 이것들을 이제 다 측정할 수 있는 구조가 텀블벅에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네. 물론 현재는 이제 뭐 드래곤플라이하고의 연동 이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겨버려가지고 토이 개발용으로만 지금 기존에 있던 그 밀키웨이라고 하는 거 12 밀키웨이라고 해서 이제 텀블벅 에이전트 만들어놨던 그걸 통해 가지고 하면은 요거 지금 이밸류에이션이 돼요. 이제 거기에 이제 텀블벅도 단순히 이제 레이턴시만 볼 게 아니고 네트워크라고 하면 결국 레이턴시 그리고 그 지터 그리고 스루풋까지 이렇게 이제 한 세트거든요. 이제 그거를 아마 측정을 할 거고 그거를 이제 레디 그 11라바에서도 네트워크하고 하실 때 이제 일부러 코드를 넣으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저희들을 그냥 쓰셔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아마 이거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텀블벅에서 이걸 좀 조심하고 있거든요. 딱 필요 시점에 한번 하고 너무 자주는 아마 안 할 예정이에요. 아마 저희가 지금 뭐 100개 정도, 110개 정도의 클라우드들을 이제 등록을 해놨고 요거 체계 개선을 좀 한 다음에 요 110개 정도에 있는 주요 스펙들을 선정을 해서 얘네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 그걸 하고 나면은 요 결과치가 이제 쭉 공유가 될 겁니다. 그거를 활용을 하셔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지금 텀블벅에 있는 그런 배치할 때 지금 이제 주로 쓸 건데 뭐 이 정도를 뭐 어떻게든 쓰면 좋겠죠. 배치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적으로 약간 이렇게 다시 재컨피규레이션하고 막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생길 건데 이제 그때도 그 요소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뭐 네트워크 세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이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 사실 트레이드오프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돈이 들어가는 것과 속도와 이제 그거를 잘 보면서 가지를 타는 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머신이 하도록 네, 그렇게 이제 고도화가 아마 되어 나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저희 다 같이 그렇게 그런 걸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서준님도 지금 이제 자원에 대한 오토메이션 그리고 동적으로 프로비저닝하고 이런 것들 보고 계시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계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준님 혹시 이게 답변이 되셨나요? 텀블벅을 통해서 측정을 한다면 지금은 이제 라바 클레드넷이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VM 간 뭐 네트워크에 대한 측정을 할 거고 나중에 그 위에 이제 클레드넷이 적용된 상태에서 클레드넷을 통해서 통하는 그런 네트워크 속도 측정을 하려면 모르겠어. 그 뭔가 추가적인 그러니까 뭐 다른 예를 들면 다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써서 측정을 해라 뭐 그런 게 나중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현재 저희가 이제 이밸류에이션 하는 코드 자체는 뭐 그냥 단순히 예를 들면 핑 명령을 그냥 쓰는 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지정하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뭐 그거를 좀 적용해가지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냥 그 레이디벅 에이전트나 이런데 이제 집어 넣으셔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굳이 넣으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결과를 확인하시는 측면이라고 했을 때는 있는 거를 그냥 쓰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활용하시던 그러니까 핑 테스트 대상 IP가
클레드넷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도 원래 하시던 핑 테스트랑 어, 거의 같거든요. 네. 예, IP만 바꾸면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니 뭐랄까 통신하는데 한 번에 그 데스티네이션 IP 헤더를 한번 바꿔주는 그러니까 인캡슐레이션하고 디캡슐레이션하는 그 작업만 추가되지 결국 퍼블릭 IP에 대고 쏘는 건 같다는 거죠. 아, 네. 지금 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예, 현재 상황에 대한 건 아니고 예, 향후에 예, 지금은 이제 사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퍼블릭 IP를 그냥 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텀블벅이 원래 하던 이밸류에이션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냥 그 주소만 달리해서 할 수 있었다의 취지이고 예, 원래 텀블벅이 이제 모든 IP 주소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예, 그래서 텀블벅한테는 그 동일 서브넷으로 만들어주는 게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네, IP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네,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모르면은 이제 음, 하나의 서브넷을 RCMP로 이제 써오면 이제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심지어 텀블벅이 어, 이제 싱글 페일리어 포인터이기도 해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개선 저희는 중이시잖아요. 저희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그까지 가야 될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네, 이제 진짜 필드에 가져가시면 고민하시는 이슈여서 네, 이제 그게 영구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음, 필드에서 적용 이슈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 텀블벅에서는 막 엄청나게 그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아요. 알고는 있으나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태이고요. 이제 그래서 현재는 그게 문제가 없고 그대로 해도 되는데 향후에 이제 그 라바에서는 클레드넷, CB 클레드넷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제 퍼블릭 IP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뭐 내부 프라이빗 IP를 타고 뭐 네,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된다고 하면은 네, 이제 그때는 지금 서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슈들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그대로 그냥 어차피 클레드넷의 IP를 쓰면은 어느 인터페이스건 맞춰서 갈 거기 때문에 그걸로 또 동일하게 현재 있는 코드 동일하게 이제 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네, 스루풋 이제 처리를 그, 그 하게 되면 결국 뭐 메가bps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보여주실 계획이신 거죠?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좀 보면서 우려가 됐던 부분은 보통 이제 그 메가bps나 뭐 이런 식으로 기가bps라고 우리 그 일반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그 용어는 맥시멈치더라고요. 그냥 그 물리적인 채널의 맥시멈치.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맥시멈은 절 안 나올 거고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다른 포인트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처리량 정도라서 용어만 나중에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심지어 이제 음. 저희가 뭐 그렇게 네트워크용으로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아, 예를 네네네. 들면은 파일 전송에 걸리는 속도 그래서 아, 한 예. 파일 몇 메가짜리 뭐 그 정도 해가지고 보냈을 네, 때 네, 지연이 아니고 이제 얼마나 빨리 처리가 되는가. 예. 이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보여지기를 그런 식으로 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그것이 있다. 뭐 이렇게 네, 보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근데 저도 아무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한번 네. 되는 대로 한번 고민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음, 아니면은 지금 이런 뭐 스루풋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텀블벅 자체에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뭐, 뭐 계획상 뭐 들어가게 될 건데 네, 그런 거를 개선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어차피 네, 뭐 라바에서 또 쓰실 거면은 그런 데 예, 들어가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드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같이 고민해 보시죠. 예, 네. 어,
네, 서준님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슈들이 조금 해결이 된 건가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텀블벅이 CB 라바나 클레드넷 어웨어하게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텀블벅은 스파이더는 되게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드래곤플라이도 원래는, 그러니까 텀블벅은 드래곤플라이의 존재를 옛날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이런 측면과 비슷하게 이제 라바는 텀블벅에 디펜던시가 있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 그 반대 방향으로 텀블벅이 이제 라바나 클레드넷의 뭐 존재 유무, 설치 여부 뭐 이런 거를 나중에 신경 써야 될 상황이 올련가, 뭐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충분히 고민을 해볼 만한 포인트이고요. 뭐 사실 결정된 바는 없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머리에 그리는 스켈레톤은 이렇습니다. 텀블벅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MCIS를 만들면은 VM들이 뜨고 이 VM들이 이제 퍼블릭 IP를 지금 다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 IP로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텀블벅이 특별한 걸 하고 있진 않지만 그 퍼블릭 IP들로 엮여 있는 네트워크가 말하자면 현재의 텀블벅의 네트워크입니다. 그거를 IP가 다르긴 하지만 그 영역이 텀블벅이 제공해주는 IP 네트워크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쩌면 이제 뭐 라바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네트워크, CB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거를 리플레이스를 하거나, 근데 리플레이스를 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셀렉션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었던 거, 다른 거, 또는 텀블벅이 제공하는 것 자체가 CB 네트워크라고 보고 그 안에서 퍼블릭 IP 기반으로 서브넷이라고 할까요? 서브넷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클레드넷 동쪽으로 이렇게 뭘 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선택형으로 해놓으면은 이제 좀 의존성 이슈를 좀 덜어낼 수는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 중에서 클레드넷 서버 및 에이전트 이런 걸 이제 설치하고 싶지 않다. 나는 플랫한 거 괜찮다. 어차피 위에다가 뭔가 올려서 쓸 거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클레드넷을 선택을 안 하고 뭐 기존의 퍼블릭 IP 기반의 그곳을 선택을 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하나 더 옵션을 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퍼블릭 IP를 다 내줬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현실성은 떨어져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부러 퍼블릭 IP를 달지 않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보안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그걸 프라이빗하게 해서 외부에서는 아예 접속을 할 수 없도록 이제 만드는 경우가 원래는 대다수예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노출이 꼭 돼야 되는 서버만 퍼블릭 IP를 주로 달아주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에이전트도 설치하고 막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본 가정은 퍼블릭 IP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아마 조금 더 개선을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상황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자가 원하는 VM에만 퍼블릭 IP를 달아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클라우드 지역이 동일한 지역이면 하나의 이제 VPC 그 네트워크로 이렇게 영역이 싸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걔네들끼리 프라이빗하게 묶어주고 그 중에서 대표 한 놈만 퍼블릭 IP 달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MCIS 전체 내에서 이렇게 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놈들에서 대표 퍼블릭 IP 하나씩 또는 두 개씩 해가지고 접속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고, 다만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클레드넷에서 고민한 이슈이긴 해요. 얘들의 이제 서브넷 대역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연동이 돼야 될 건데 까다로운 측면이 있잖아요. 이거랑 다르면 문제가 안 되고 같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죠. 봤더니 IP가 똑같네?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텀블벅에서 보면은 그
지금 스크립트로 VPC를 만들잖아요. MCIS를 만들잖아요. MCIS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이전에 버추얼 네트워크 VNet을 뾰루룩 생성을 하거든요. 이제 지금 스크립트로 실행을 시키면은 텀블벅이 임의로 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 따라서 서브넷 CIDR을 다르게 지금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안 겹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도. 예, 이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퍼블릭 IP를 다 달아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요거를 이제 다 안 달아주고 몇 개만 이제 내주기 시작하면은 조금 이제 그 실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하고 있는 형태, 클라우드 서비스 쓰고 있는 사용자들의 형태,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다가설 수 있고요. 이제 그거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는 있어요. 그거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클라우드 쪽에 네트워크 구성을 알고 쓰는 거 하나, 전혀 모르고 그냥 퍼블릭 IP로 뽑아 쓰는 거 하나, 클레드넷이라고 해서 따로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 기반으로 뭐 다이나믹하게 조정을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 하나, 셀렉션.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런 부담은 아마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드래곤플라이에도 네, 김종근님. 네, 계속 많이 끝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네, 드래곤플라이는 괜찮습니다. 지금 의존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여서요. 지금 네트워크 관련된 거면 지금 얘기해 주셔도 돼요. 의존성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의존성요? 끝나신 줄 알고. 네, 그렇죠. 드래곤플라이도 이제 의존성이 좀 생겼잖아요. 이 측면도 저희가 텀블벅을 띄울 때 그 드래곤플라이 에이전트를 이제 디폴트로 설치를 해달라는 이제 요청이 있어서 이제 그것도 넣어놨고, 근데 이것도 옵셔널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설치를 요청하지 않으면은 박히지가 않아요. 근데 다만 이것을 에이전트를 지금 설치를 하지 않으면 텀블벅에서 특정 기능이 안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정책 기반의 자동 MCIS 자동 제어 기능이 기능 중에서 만약에 사용자가 이 정책을 등록한 게 그 MCIS나 VM의 리소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액션하는 거가 이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의존성의 범위를 국소화를 시켜두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에이전트 안 넣고 싶어요, 모니터링 에이전트 안 넣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텀블벅은 지금 단순히 그러면은 요 기능 동작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다른 것들은 쓸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정도로 지금은 조금 의존성이 있고요. 그 범위를 조금 국소화를 해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방금 말씀해주신 의존성에 조금만 덧붙이면요, 그간 드래곤플라이와 텀블벅 의존성 논의를 쭉 봐오면서 클레드넷은, 그러니까 라바에서는 어떻게 풀까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기능적으로 이제 서로 상호 간의 의존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에이전트 설치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이제 드래곤플라이에 뭔가를 전달해서 드래곤플라이가 설치하는 뭐 이런 작업들을 저번에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 너무 설치 과정 상에서도 그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점들이 좀 많겠다 싶어서 현재 저는 이제 에이전트를 텀블벅에서 어떻게 보면 그 CB 네트워크가 독립 구성이 어느 정도는 되도록 만들어 놔서 CB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건 어떤 호스트들의 그룹에 대한 아이디, 그리고 그 호스트에 대한 아이디 이렇게만 필요하거든요. 10대가 있으면 10대 그룹에 대한 아이디, 그리고 각각 한 대씩에 대한 아이디.
그게 지금 현재 MCIS 형상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물려서 에이전트 설치할 때 그 두 정보만 에이전트한테 심어주면 그냥 실행만 하면 얘가 알아서 그 어딜까요? 퍼블릭상에 있는 분산 키밸류 스토어에 붙도록 해놨거든요. 네. 그 구조를 좀 해놔서 예를 들면 그 기능상으로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이슈들은 당연히 텀블벅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해놨고요. 반대로 이제 설치나 뭐 그런 거에 있어서 CB 네트워크에 뭐 요청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현재 계속 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놓은 상황인데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요구를 받는 요구 사항은 라이프 사이클 제어예요. 근데 라이프 사이클 제어를 독립적으로 하게 되면 아까 드래곤플라이랑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텀블벅에서 물어보고 처리해서 다시 리턴해주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서 그 포인트만 어떻게 풀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데는 편안하게 쓰일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동속성을 어, 떼내는 거죠, 계속. 네. 예. 중간에 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라이프 사이클 제어를 왜 필요한 건가요? 아직 저도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필요하다 약간 네. 그런 느낌인데 제가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 사용자가 이 네트워크를 떼낼 수 있는 상황이 언제가 있을까? 예를 들면 그 고민을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용자가 요구해서 클래스넷을 생성했다고 하면 웬만하면 안 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네트워크 세팅을 했는데 네, 최대한 라이프 잘, 사이클이 생기지 않도록 네, 해야 될 것 좀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혹시나 필요 없으면 떼고 뭐 필요 없으면 지우고 필요 없으면 떼내고 뭐 이런 이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생각을 이제 이번 행사 때까지 이제 다른 부분을 신경 쓰느라 많이 고민을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이제 생각해서 어떻게 정리할지 이제 그게 이제 다음번 태스크입니다. 일단은 그 의존성 관련해서 지금 이제 주셨던 이제 형상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텀블벅 중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게 텀블벅은 뭐 어쨌든 막 크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옵셔널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이제 오히려 의존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그 라바 클레드넷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텀블벅의 의존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심지어 설치까지도 그렇다고 볼 수가 어, 있나요? 아닌가요? 그냥 어차피 설치는 되어 있기만 하면 어떤 도구를 써서든 하면 되니까 아, 예, 없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 실행 파일하고 실행 파일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컨피그레이션 정보만 하나 생성해 주면 되기 때문에 텀블벅 API를 활용해서 설치하면 이 광범위한 그 호스트에 설치하기가 아주 좋고요.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뭐그 설치는 다른 앤서블로도 사실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호스트 대상만 딱 지정할 수 있으면 특정할 수가 있으면 음, 설치에는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또 드래곤플라이도 마찬가지예요. 네, 드래곤플라이한테 직접 에이전트 설치해 달라고 해도 되고요. 네, 어, 지금 이제 그 API를 드래곤플라이가 내고 있어요. 에이전트 아, 설치라고 하는 API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텀블벅도 처음에 MCIS를 만들 때 그 API를 써가지고 요청을 하면은 드래곤플라이가 내부적으로 이제 VM들한테 SSH 콜을 해가지고 에이전트 설치 작업을 하고 결과를 네, 리턴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텀블벅이 여기다 요청을 하기 위해서 VM에 대한 SSH 키를 네트워크로 쏜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부적절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텀블벅이 모든 걸 다 설치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드래곤플라이 입장에서는 마치 텀블벅이 없으면 이제 쓸 수가 없겠네? 라고 하는 좀 의존성. 그래서 이제 아예 별도의 솔루션으로서는 쓰기 빡셀 수 있다. 뭐 이거는 근데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는 걸로부터 생기는 의존성이에요. 네. 뭐 아무튼 MCIS라는 개념도 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우리 희망적으로는 그렇게 독립적으로 쓰는 걸 얘기하지만은 이미 의존성이 상당히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이 그래서 상황이 지금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CSP 웹 콘솔 뭐 포털 이런 데서 그 VM 생성할 때 쭉 하면서 이제 VPC가 없으면 생성하기로 넘어가서 생성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에 맞는 서브넷 지정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발리스타 입장에서 가장 기본의 서비스가 되는 건 저는 MCIS라고 보고 있고 그 MCIS를 생성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줄 때 그 사이의 과정에서 클라우드넷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어디서 제공해 줄지 모르겠는데 웹툴 같은 데에서 VPC 생성하기라고 하는 그런 그 잠깐의 메뉴로 넘어가서 생성하고 들어와서 지정을 하면 당연히 이제 원래 설치가 인스톨이 폴스였던 게 이제 true로 바뀌는 옵션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텀블벅이 MCIS를 생성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뭐랄까 설치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어디서 에이전트 다운받고 그 정보만 생성해주는 딱 그 작업만 하는 형상? 저는 좀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CB 네트워크 시스템은 당연히 어딘가에서 돌고 있고요. 이제 텀블벅에서 그거를 이제 그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실행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만 이제 판단하는 그렇게 네. 가야 조금 심플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처럼 네, 별도의 서비스를 하는 체계로 하는 것보다는 네, 전용 서비스, 네, 그러니까 네, 뭐 MCIS 전용 네트워킹 서비스 이렇게 네, 가는 것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네, 서비스화를 한다는 거는 네, 네트워킹 서비스를 한다는 거는 네.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그러면 이건 안 되냐, 뭐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뭐 그런 컨피규레이션도 나오고 그럼 아예 독립적인 뭐 UI까지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뭐 라이프 사이클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네, 거고 네. 이제 그거는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은 뭐 진짜 한도 끝도 없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네, 어, 너무 많은 기능들에 대해서 펼치기보다는 전용의 기능을 조금 더 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은 네, 훨씬 더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는 게 클라우드 바리스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지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네, MCIS의 입히는 네트워크입니다. 네, 단, 단, 뭔가 입히는데 좀 더 편안하게 올라타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좀 독립적으로 가져가는 것이지 정말 독립 서비스로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 또 얘기를 많이 나눴네요. 이 네트워크 관련된 역시 이슈가 됩니다. 네.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참, 서지윤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가 해소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네, 장황하게 설명해가지고.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를 어디서 얘기를 했더라?
예, 거기서 그 통신 속도 여기서 뻗어나갈 거예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이제 회고를 하다가 이까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네. 이거는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해고 차원에서 또 한번 경험이라든지 이번엔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러지 맙시다라든지 뭐 그런 기타 이제 공유를 하면 좋으실 만한 그런 사항이 있을까요? 이건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소감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실시간 송출이 가장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화해서 송출하는 것도 있고 실시간으로 현장 세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시간 송출까지 세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실시간 송출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유가 네. 정리가 돼서 나가는 느낌. 그러니까 그 영상 송출은 정리가 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로 나가는 거고 실시간 송출은 어떻게 보면 나의 것이 그대로 나가는데 사실 현장 반응이 느낄 수가 없어서 뭐랄까 준비한 내용을 더 깊이 설명해야 되나 더 쉽게 설명해야 되나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유익한 경험이긴 했으나 아주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동감하는 바입니다. 네. 실시간이긴 하지만 현장 반응을 알 수 없는 실시간이니까 네. 레코딩 송출한 거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근데 또 레코딩해서 송출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네. 어떻게 보면 레코딩을 하고 상호 피드백을 한 번씩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반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날 걸로 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는요.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좀 뭐 동감하는 바이고요. 네. 다만 한 번에 털어버려서 좋은 것도 있어. 이제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저희가 또 연구자들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맨날 이렇게. 맞습니다. 프레임 단위로 만지시더라고요. 그걸 안에서 또 장점이 네. 있었어요. 네. 뭐 아무쪼록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송출이 아니라 그냥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서준이는 혹시 뭐 또 공유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회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사항은 클라우드 바리스타 이제 행사를 했고요. 이제 실제 이제 0.4.0 저희가 0.4.0으로 하기로 했죠, 서지훈님? 네. 네, 0.4.0 릴리스 추진이 될 예정이고요. 이거는 클라우드 바리스타 전체 차원에서 이제 제가 리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릴리스 이슈 공유만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텀블벅의 경우에는 뭐 호주님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규모 MCS 라이프 사이클 제어까지 쭉 해보는데 터미네이트를 시켰을 때 터미네이티드 상태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뭐 undefined 상태로 처리가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요거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 MCIS를 터미네이트를 하면은 안에 있는 VM들이 다 하나씩 이제 병렬로 터미네이트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요 중간에도 계속해서 상태를 찍어보고 있습니다. 뭐 외부에서 이제 뭐 그 웹 클라이언트 이런 걸 쓰고 계시면은
뭐 심하면 5초마다 한 번씩 MCI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서 이제 상태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CSP까지 다 물어봐서 현재 정보를 끌어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MCIS가 예를 들어서 100개예요. 근데 CSP가 5개 정도 섞여 있고 고객님들이 이제 이 지역 저 지역에 다 섞여 있는 경우에는 터미네이트 되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애들도 있고 빨리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터미네이트를 시켰는데 CSP 중에서 VM이 터미네이트 되면은 종결 상태이기 때문에 이 VM의 정보 자체를 삭제를 해보는 버리는 그런 CSP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는 애들도 아마 있을 거고요. 뭐 아마존의 경우에는 터미네이트 시키고 나면은 그 VM의 오브젝트 자체는 남겨두는데 자동적으로 뭐 2시간인가 후에 삭제를 해버려요. 만약에 이걸 터미네이트를 시켰는데 2시간 후에 찝어보면은 텀블벅 입장에서 찝어보면은 없는 VM이라고 응답이 오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터미네이트를 시켰지만은 빨리 종료되고 CSP 입장에서는 요 상태도 다 지워버린 그 정보 자체를 지워버린 거기 때문에 다시 상태를 계속 찝어보게 됐을 때 정보가 이제 이상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요거를 텀블벅이 상황을 알고 있었고 기존에도 보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텀블벅이 터미네이트를 요청한 상태, 타겟 상태가 터미네이트인데 CSP한테 물어봤더니 이미 터미네이트를 완료를 했고 그 정보도 없어요. 그래서 정보가 없다고 오면은 얘가 터미네이트를 요청했는데 정보가 없으면은 이건 터미네이트가 완료가 된 거야 라고 하면서 터미네이티드로 상태를 보정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텀블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가 중간에 막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막 조금씩 어떻게든 보정을 좀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건 아마 데이터 처리를 하면서 이제 정확성 오류 그리고 이게 지금 실제는 DB에 쓰고 지우고 막 이거를 엄청나게 빠르게 서로 막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락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머리로 바로 딱 이렇게 저렇게 저기서 문제가 생겼구나 지금 안 떠오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처리하게 되면 아마 상태를 계속 찝어보면서 중간에 뭐랑 비교를 했고 뭐가 왔고 이거를 한번 다 찝어본 다음에 문제가 되는 포인트를 아마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처리를 하고 요 4.0 릴리스로 이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공유를 해드렸고요. 아까 리드미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뭐 요거는 일단은 뭐 4.0 차원에서는 지금 안 맞는 정보 개선 정도는 일단은 먼저 해둘 예정이고, 혹시 그 릴리스 타임 이전에 릴리스 이제 파이어링 하는 직전에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리드미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까지도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텀블벅 관련돼 가지고 또 신경 써야 되는 이슈가 더 있을까요? 릴리스 관련해서. 보고 아마 그리고 그 현재도 이제 버그로 올라와 있는 이슈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해결이 가능하면은 가능한 해결을 하고 넣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한 일주일에서 10일 내외 정도로 아마 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주일. 네, 그거는 일정에 맞춰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처리하고 아니면 네 다음 뭐 핫픽스든 뭐 이렇게 이제 넘겨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항상 강조해야죠. 아직 1 버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아직도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실제 프로덕트로 하기에는 뭐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거를 항상 알려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텀블벅은 말씀을 드렸고요. 브릿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서지훈님께 릴리스 필요한 저장소가 뭐가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적은 대로 게이트웨이랑 오퍼레이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거 두 개만 릴리스를 하면 되는 상태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템플릿도 하나 만들어 주셨었잖아요. 그런 거는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바리스타에 신규 프레임워크를 추가하기 위한 공통 템플릿 작업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지금 드는 생각은 뭐 굳이 맞춰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뭐 필요하거나 요청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드는데 기존의 프레임워크들하고 이제 형상을 계속 맞춰서 뭔가 개선이 쭉 된다라고 하면은 버전을 같이 해나가면 좋을 거고요. 근데 이 공통 템플릿이라고 하는 놈이 프레임워크의 버전이 올라가는 거하고 무관하게 이 형태로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얘는 버전을 같이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엔 약간 무관한 쪽에 음.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일단은 저는 보고 있겠습니다. 혹시 릴리스 관련해 가지고 또 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브릿지 사항은 아니고 그 CB라는 레포도 있잖아요. 그 소스 코드 모아놓은 레포. 네, 그거에 대해서 그 시큐리티 그 자꾸 워닝 뭐 이런 게 뜨는 것 때문에 얼마 전에도 논의가 조금 있었는데 그 CB 레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네. 리마인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거도 이제 현황을 살짝 공유를 드리면요. 이게 이제 서면상으로 GitHub 리파지토리나 뭐 슬랙 채널상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릴리스를 할 때 클라우드 바리스타 오거나이제이션의 클라우드 바리스타 리파지토리에 이제 저희가 릴리스한 코드들을 이제 하드 카피를 해가지고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다 집어넣고 걔는 이제 릴리스 택만 찍는데 이건 뭐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보안 위험, 그러니까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쓰고 있는 패키지들이 딴 데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걔네들에 의해서 보안 위험들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이제 GitHub 상에서 그 보안 위험 경고가 와요. 그 지금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 내부에 쓰고 있는 외부 패키지들이 딴 데선 다 업데이트가 됐다. 그리고 그게 보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된 거다. 클라우드 바리스타에도 그거 반영해야지 라고 이제 GitHub가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거를 태그로만 찍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클라우드 바리스타 리포는 매니지먼트가 안 되고 있는 리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이제 그거를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슈가 이제 계속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황은 일단 이들 한번 가보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릴리스를 할 때 당시에 뭐 이런 사항이 있다 정도를 이제 공유를 해드릴까 하고요. 여전히 이거를 클라우드 바리스타 리포를 지금 바로 내려받아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나? 그게 지금 좀 까다로운 상태예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클라우드 바리스타 리포에
각 프레임워크들에 대한 파일을 카피해서 집어넣을 게 아니라 링크를 거는 형태, 서브 모듈 그런 사실 기트의 기능을 쓰면은 이 문제를 조금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이제 요거를 제안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브랜치로서도 관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커뮤니티의 의견은 그렇게 하면은 일반 사용자들한테 너무 어렵다. 서버 모듈로 해놓으면 커맨드를 하나 더 해야지 실제로 파일이 땡겨져 오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어렵다라고 해서 현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저도 큰 프리퍼런스가 없어서 아마도 이대로 그냥 유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메인테이닝 하는 방향으로 가든지라고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 솔직히 그 CB 레포를 받아갖고 뭐 돌려보고 이러기가 사용자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럴 사용자도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 그냥 지금 그 CB 레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코드 아카이빙 측면도 약간 그러니까 있었다고, 그 커뮤니티 차원에서 논의를 한 거는 코드 아카이빙, 그냥 기록 남기는 용,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다, 뭐 그런 용도에서 또 이제 이걸 만들어서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봤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냥 유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딱 지금 현재는 사실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관련해서 네. 아직 그 클라우드 바리스타 레포에 대해서 그 외부에서 의견을 주신 적은 없죠. 내부 논의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외부에서요. 예, 뭐 이런 걸 가봤더니 사용하기가 어려웠다더라. 약간 뭐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거죠. 네, 외부에서 음, 뭐 요구를 했는데 어쩌고 이런 얘기는 예, 예, 아직은 없었고요. 뭐 네, 링크 오류가 있어서 한번 예, 개선 제안이 들어왔던 적은 있습니다. 네. 네. 예, 아까 뭐 의견들을 막 좋은 안들을 지금 현재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적용을 이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그거를 적용하고 사실 커뮤니티 내에서 어, 공통적으로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같이 가져가기가 제가 봤을 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까지는 조금 기존 방식대로 유지를 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다 같이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됐을 때 옮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서브 모듈 뭐 이런 걸로 해서 하게 되면 이제 메인 레포지토리의 또 버저닝 문제랑 브랜치 그 전략 뭐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텀블벅과 스파이더를 써보니까 버전별로 정합성이 안 맞는 부분, 그러니까 최신 버전을 둘 다 올리게 되면 안 돌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해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치되는 버전들이 지금 0.4.0이다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내보내는 형상으로 저는 이제 조금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클라우드 바이스타 레포는 현재 0.4.0이라는 그래도 그뭐 원활하진 않지만 전체를 한번 써보실 수 있어요 정도로 내보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아예 개발 중인 마스터들을 다 예, 붙이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릴리스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마이너 릴리스를 어떻게 보면 네, 릴리스
시점 거를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취지가 가장 크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릴리스를 했는데 이거 이제 다른 요게 세부 프레임워크 자체가 동일 릴리스에 대한 패치를 진행했어요. 핫픽스를 해버렸어요. 네, 이제 그랬을 때는 이거는 핫픽스가 안 된 그렇죠. 애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돼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요걸 릴리스를 찍은 다음에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다음 릴리스를 위해 가지고 각자 막 개발을 할 거고 이제 각자가 이제 프리 릴리스를 찍으면서 풀 릴리스를 찍을 때도 특히 텀블벅은 어느 프레임워크들의 버전하고 테스트가 완료가 된 건지 계속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가 완료가 안 된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스파이더 버전을 최신으로 올리고 이렇게 올렸을 때는 안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 그걸 만약 올라갔다면 다시 내려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요 아마 다 같이 있는 거에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현황은 그렇고 이게 이제 메인터넌스가 안 된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정책이 안 되고 뭐 저도 이거를 막 이제 나서서 막 얘기를 하기가 그런 게 이거 메인터넌스 되도록 하면 메인테이닝을 누가 해야 되잖아요. 네,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뭐 자발적인 기여든 역할로서 할당이 되든 그것도 이제 부담이죠. 저희한테는. 그래서 저도 막 그쵸.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도로 일단 공유를 네. 해드리는 바입니다. 1.0.0 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것도 방법이고요. 네. 뭐 그래서 다른 커뮤니티를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뭐 서준님도 이제 쿠버네티스 멤버로도 계시는데 쿠버네티스의 경우에는 하나의 리포에다가 다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슈 올라오고 PR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레이블 가지고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건지가 레이블이 자동으로 달리고 있고 그 리포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또 세부 우리로 치면 이제 프레임워크들 각자의 저장소도 일부 있어서 그 저장소들에서는 또 이제 뭐 SS라든지 꼭 지금 이제 메인 다 같이 있는 곡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들 뭐 각종 정보들 그런 걸 이제 따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위로 올려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반대죠. 이제 프레임워크별로 그냥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맞춰서 쭉 연계를 하고 있고 다 되고 나면은 한 번씩 카피해서 집어넣고 있다. 이거는 네. 이제 스냅샷일 뿐이다. 네.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거기다 스냅샷이라고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스냅샷일 뿐이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황을 공유하는 정도로 대응 및 추진 예정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둘게요. 서준님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서준님께서 그 11 리포에 대한 리마인드도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은 브릿지 파트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2 라바 측면에서는 어떠신가요? 이번에 릴리스 관련해서. 라바는 사실 좀 다른 레퍼지토리들과 현재 성격이 좀 많이 달라서요. 우선은 공식적으로는 릴리스를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 릴리스 버전에 맞춰서 찍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공식 릴리스는 없으나 이번 행사에 맞춰서 뭔가 이제
태깅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 이렇게 동의하는 바이고요. 네. 뭐 리딩을 하고 계시니 자유롭게 네. 네, 추진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혹시 이 관련해서 서지훈님 또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태깅은 어떻게 하시려나요? 저요? 네. 그냥 똑같이 맞춰서 0.4.0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비공식이긴 하지만 태깅을 맞춰 달라고 리더분께서 그러셔서 태깅을 네. 맞춰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약간 저는 디벨롭 브랜치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3차 내용이 그냥 마스터에 거의 그대로 남아있고 뭐 리듬이나 뭐 이런 마이너한 수정만 포함이 되어 있고 개발 사항은 지금 현재 다 디벨롭에 있어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공개 측면에서 이제 이 디벨롭을 다 머지하는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마스터에다가 밀어 넣으신다는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스터랑 현재 디벨롭은 거의 행사 하나 차이 정도로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디벨롭 브랜치라고 하는 것이 네. 진짜 브랜치의 명칭이 디벨롭인가요? 네. 보통은 이제 마스터가 개발이 되고 있는 최신 라이브이고 이제 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피처들이 들어가게 되고 패치가 들어가게 되니까 얘네들이 디벨롭을 위한 뭐 서브 브랜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그 개념에서 이게 그러니까 스위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스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디벨롭에서 모든 작업을 다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디벨롭 브랜치는 심지어 동작하지도 않을 수 있는 브랜치고 네. 마스터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동작하는 버전의 개발물.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릴리스에 대한 사항들 잠시 논의를 해봤고요. 아마도 이제 11F나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주로 시그 TV에서 시그 TV 말을 좀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라바, 브릿지 그리고 서준님께서는 또 이슈 베이스로 사실 브릿지뿐만 아니고 클라우드 바리스타 전반을 다 봐주고 계시거든요. 서준님께서는 뭐 그래서 뭐 아무튼 이것도 보시다가 일단은 나중에 좀 이렇게 요 텀블벅 요 명칭도 바꾸자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은 저희가 적절하게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하나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요. 인프라? 지금 인프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다음 사항 이렇게 두 건을 걸어 놓긴 했는데요. 이제 라바에서의 이슈 도움 필요사항, 뭐 브릿지 이슈 도움 필요사항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있으시면은 공유를 해주시고 없으시면은 뭐 굳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두 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스몰톡도 이제 계속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 혹시 뭐 공유해주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써주신 그 내용 이상으로는 없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지금 또 카페모카 컨퍼런스 에고도 하고 또 기타 주요 이슈들을 많이 다뤄봤고요. 뭐 또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회의를 하니까 얘기할 것들이 많았네요. 이렇게 안건들도 공유해 주시고 의견들도 잘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그럼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회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